허리 아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 레드립, 레드 블러셔에 꽂혔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의 색조는 싹 걷어내고 블러셔랑 립의 포인트가 되게끔 레드 블러셔, 레드립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커버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트러블을 짜고 뜯어내가지고 닦지가 않고 볼록 튀어나온 그런 피부 요철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 표현을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깨끗한 베이스 표현. 컨실러로 잡티 커버하는 단계는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이라서 스킵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생긴 김에 자세하게 다뤄서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인스타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TT에 이어서 디올 999를 샀어요. 요 레드 블러셔를 조금 모음집? 레드립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착장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커버 메이크업도 아니고 해보았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무드, 살롱 드립에 나왔을 때의 카리나 착이랑 똑같이 뭔가 이 블랙 헤어에 레드립, 레드 블러셔 포인트로 딱 뒀을 때 입기 좋은 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킨케어는 다 끝낸 상태고 피부가 또 일부분 조금 여기랑 여기 몇 군데가 지금 회복 중입니다. 회복을 시키고 있어요.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리넨입니다. 새로운 복숭아 같은 디자인으로 나온 그 영상의 베이스랑 똑같이는 안 할게요. 최대한 이렇게 베이스를 얇게 깔고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하고 하는 과정들 때문에 사실 베이스 상태는 항상 똑같고 그 베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이었던 긱시크 메이크업 영상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품을 좀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봐서요.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조금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전이랑 달라서 아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이랑 너무 똑같은 것만 발행해서 아쉬워요 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저는 채널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요. 예전에 비해서 하우투 영상이 잘 안 올라와서 아쉽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커버 메이크업이 안 올라와서 아쉽다도 있고 저는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말하시는 분한테는 본인이 한 명이겠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시키고자 조금 잘 설명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가 오늘은 이런 트러블들, 튀어나온 트러블, 갓짠 트러블 어떻게 커버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하고 컨실러를 해줍니다. 파우더는 항상 쓰던 메이크업 포에버. 저는 색조를 무조건 파우더를 하고 얹어요. 여러분 제 속광 블러셔 메이크업 영상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할 때도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한단 말이에요. 파우더 처리를 하면서 컨실러가 벗겨지기 때문에 컨실러를 얹고 파우더를 얹고 다시 컨실러를 얹는 것보다는 가루 타입의 모든 행위들을 끝내고 나서 컨실러를 해주는 게 고정력이 훨씬 좋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놔도 얇게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얇게 속광이 올라오거든요. 얇게 속광이 올라온다는 표현이 제 What's in my bag 영상 보시면 압니다. 틈새 영업. 아까 코 있는 부분만 작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했듯이 파우더도 국소 부위는 작은 파우더 브러쉬로 짜가지고 올라온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파우더 처리를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빛을 받아서 볼록 올라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유분기, 도드라지는 광을 완벽하게 죽여야
요게 도드라 보이지 않거든요. 보세요.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받는 광 때문에 그 볼록해 보이는 게 더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광을 잡아놓고 이 위에 컨실러를 얹으면은 보다 덜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토니모리 더 쇼킹 원 클리어 쉐이딩. 제가 쓰던 게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예전에 쓰던 걸로 갈아탔습니다. 진짜 예전에 쓰던 건데 아쉽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계속 뚜껑이 처음에는 깨졌고 그 다음에는 내부에 있는 내용물이 깨졌고 한 5차례는 깨졌을 거예요. 호상이에요. 그 정도면 호상. 잘 썼다. 진하게 그어놓고 풀어주면은 그쪽은 약간 이렇게 손으로 닦아내듯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줘요. 좀 부자연스러우면. 왜냐면은 브러쉬에는 이미 좀 묻어있잖아요. 손에는 아무것도 안 묻어있으니까. 하이라이터 할 건데요. 이번에 오프라에서 서울이라는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 한정이라고 했나? 다른 컬러들이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페퍼민트, 클라우드9 제일 많이 쓰이고 판매되는 애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9. 요런 화이티시한 색감의 핑크 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페퍼민트. 요거는 약간 로즈골드? 진주빛의 베이스에 클라우드9이 핑크빛이 조금 더 강해서 데일리로 색감을 해치지 않는 광을 내고 싶을 때는 페퍼민트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뉴 사오. 요거는 조금 더 브론즈 빛의 밑색이 있고요. 색 컬러 중에서는 이렇게만 봐도 제일 밑색이 도드라지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광의 컬러감은 페퍼민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9, 페퍼민트, 서울입니다. 웜한 메이크업을 할 때 앞머리에 사용하는 정도고 피부색이 21호보다 업이신 분들 21호, 19호, 17호, 13호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밝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광대나 콧대에 발랐을 때 밑색이 비치기 때문에 그 제가 계속 하이라이터 쓸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멍들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써본 하이라이터들 중에서는 발광력이 제일 센 것 같아요. 페퍼민트는 좀 진주알광의 느낌이고 얘가 약간 미색이 있어요. 로즈골드에 미색이 있는 진주알광입니다. 콧대에 바르기에는 페퍼민트만한 게 없다. 그래서 콧대는 페퍼민트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끝도 원래는 손가락으로 발랐는데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동그랗게 바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브러쉬로 바르기 시작했어요. 얘도 이렇게 코를 들면 이렇게 미색이 비치는 게 보이시죠? 저한테는 좀 어두워요. 발광력이 좋으면서 저한테 밑색이 안 비치는 거를 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오랜만에 보죠. 나스 크리미 리퀴드 컨실러인데 제일 밝은 샹티 컬러로 이런 데다가 진짜 살짝 덜어주고 보시면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소량을 덜어가지고 심지어 정말 조금만 소량 중에서도 또 소량을 펴발라서 다크 제일 아래부터 천천히 커버해줍니다. 소량으로 얇게. 눈가 피부는 굉장히 주름이 많고 얇기 때문에 한 번에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얘기를 해요.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막 너는 어떻게 수정을 안 해도 되냐, 베이스 수정을 안 해도 되냐 하는데 얇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베이스는 귀찮아도 되게 공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트러블 같은 것도 컨실러 그냥 쿵쿵쿵쿵 찍어놓고 퍼프로 막 두들기잖아요. 물론 출근을 해야 하거나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베이스가 번지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에 공을 들이셔야 공을 들이는 만큼 오래가고 수정을 안 해도 되고 손이 덜 가요. 물론 저도 막 베이스를 샵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얇게 막 하지는 못하지만 귀찮아서 이 선이 제가 제일 덜 귀찮은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크서클도 이렇게 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커버를 해줘요. 아까 튀어나왔던 트러블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고 얇게 커버를 해줄게요. 또 약간의 유분기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요럴 때 파우더로 요거는 쓸면 안 돼요. 눌러줘야 됩니다. 광을. 이렇게. 저한테 메이크업 받아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와 진짜 얇게 베이스 간다. 진짜 얇게 한다. 이거랑 두 번째로 피부에 자극이 안 가게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해준다 거든요.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 자, 그리고 요거! 요렇게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의 해외 제품이고 요거 하나에 2만 원이에요. 이 공병 하나에. 미쳤죠? 이런 사이즈의 공병을 너무 찾고 있었어가지고 요거를 쭈루루룩 소분을 했는데 컨실러 소분한 건 아니에요. 소분 자체가 처음이에요. 요거를 제가 또 이제 갖고 있었던 컨실러 팔레트, 코렉터 팔레트 한 두세 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제가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놨고요. 지금 또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컬러 그 색상 환이 있거든요. 아 이거 밉심수 할 때 엄청 들었던 건데 이 색상 환에서 해당하는 컬러에 반대되는 컬러의 근접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그 보색을 써야 이런 붉은색이든 자기가 커버하고 싶은 색이 중화가 돼가지고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 해서 초록색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할 때도요. 전 여기서 쓰고 또 여기서 한번 덜어요. 여기서 무조건 덜어요. 그래서 얇게 최대한 얇게 그리고 이런 거 커버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붉은기만 커버하면 끝인 줄 아시는데 컬러를 잡아놓고 그 위에 명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밝은 컨실러 있죠. 제가 생각보다 짜잘한 잡티가 많아요. 은근히 김이 죽은 깨가 많아서 요거는 제가 영상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영상들에서는 거의 다 생략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커버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마다 꿀팁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베이스를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촬영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제 피부보다 어둡게 잡아둔 부분에 밝은 컨실러로 하면은 그 부분만 얼룩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거를 좀 잘 사용을 합니다. 피부가 얇아서 실핏줄이 엄청 잘 비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커버를 꼼꼼하게 해주고요. 저렇게 하니까 베이스를 얇게 깔아도 커버가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실러를 올렸던 부분들이 잘 픽스가 될 수 있도록 파우더로 잘 고정을 해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조금 신경 쓰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질 뿐이에요. 제 속도가. 이렇게 하면 베이스 끝. 오래 걸리죠? 편집하면 과연 이게 몇 분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요. 밖에서 쿠션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수정을 기름 종이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쓴 것들 중에 직접 구매한 것들을 협찬이라고 표기를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영상에 제품 제공받은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제품 협찬이라고 오표기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맞아, 눈썹 영상도 찍기로 했는데 눈썹도 다음 영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게 많다는 게.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3번 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레드립, 레드 블러셔를 해줄 거기 때문에 눈화장에는 힘을 싹 빼줄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눈두덩이에 넓게
색감이 크게 도드라지진 않고요. 약간의 음영감? 언더에도 눈에는 오늘 집중이 안 되게 할 거예요. 어떤 댓글이 뷰러 최신 버전 알려달라 하셨는데 뷰러는 바뀐 게 없어요. 그 영상 보시면 돼요. 그 영상 그대로 바뀐 게 전혀 없다. 제일 진한 색으로 아이라인 꼬리를, 어머, 바람 부는 거 봐. 미쳤나봐. 아이라인 꼬리를 슉. 오늘 영상은 특별한 뭔가 아이 메이크업에 딱히 포인트 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베이스에 팁을 드린 거예요. 요거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트임은 디어달리아 펜슬입니다. 요게 잘 안 번져요. 언더 진짜 살짝. 여기에 제가 왓츠 인 마이 백에서 얘기를 했던 피 애교살 풀필러에 컨실 펜슬 있죠? 요거를 이렇게 언더라인 아래에다가 그려가지고 코팅을 해줍니다. 번지지 마! 라고 선을 딱 그어줘요. 번지면 요걸로 재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컨실 펜슬로 조금 더 힘을 빼고 영역을 확장시켜서 애교살 밝히듯이 영역을 부드럽게 풀어줘도 되고 쉬머한 애교살 섀도우를 올려주면 고정력도 더 좋아지거든요. 제가 환승연애 어쩌고 얘기를 몇 주 전에 하고 끊겼잖아요. 저는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나갈 사람이 없어. 같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놀랍게도 전 연애를 하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의외죠? 저의 평소 대쪽 같은 성격을 아는 친구들이나 엄마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되게 연애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휘두른다고 표현을 한다면 제가 휘두르는 쪽이 가까울 거라 생각하는데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주는 편이에요, 저는.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마음 정리를 조금 싹 하는 편이어서 환연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다? 그건 제가 진짜 미련이었고 오직 온리 명성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케이스일 거라서 별로 X 때문에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진짜로. 전 X가 뭔 얘기하자고 하면은 지금 환승연애 3에 나오는 조은 씨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레드 블러셔는요. 3가지. 이거 아닌데? What's in my bag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블러셔는 요거거든요. 발렌티노 뷰티 아이투치크 이거는 2번 레드 블러셔라기보다는 얘는 플럼 컬러예요. 그래서 키르시 블렌딩 젤리 퍼피치크 2번 애플 젤리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레드 블러셔보다는 조금 코랄 색에 더 가까워요. 제가 인스타에서 보여드렸던 디올 999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됐던 게 발색된 거 보니까 조금 따뜻한 레드 같더라고요. 웜레드에 가까운데 제가 웜레드가 진짜 안 받아요. 요거는 완전 가루 타입이라 약간의 가루 날림이 있어서 좀 잘 발라줘야 된다. 어제 발라봤을 때 조금 컨트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요게 발렌티노 뷰티 키르시 블렌딩 디올인데요. 그때 발랐던 건 요거. 제가 요런 플럼빛은 잘 받아서 요거를 발랐었고 요거는 조금 저한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보여드리기로 한 게 레드립 레드 블러셔잖아요. 제가 레드립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챙겨봤습니다. 레드립 하면 생각나는 거 맥 루비우 아니겠어요? 요거는 9버전이에요. 되게 뻑뻑하게 발리고 루비우는 차가운 빛의 레드 컬러에 가까운 컬러죠. 근데 이번에 이 총알 립스틱이 리뉴얼이 됐어요, 아예. 요게 기존 총알 립스틱이고 요게 새로 바뀐 디자인인데 용량도 좀 더 많아져서 사이즈가 약간 커졌거든요? 근데 똑같은 루비우인데 컬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으로 바뀌었거든요. 핑키쉬해졌어요. 핑키쉬한 레드. 제가 생각하는 루비우는 이 컬러인데 다음은 제가 이번에 디올 블러셔랑 같이 구매한 디올 999입니다. 여기 음각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쓰기 조금 아까웠는데 바르면은 확실히 제가 왜 그 다홍빛이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확실히 밑에 있는 루비우보다 조금 주황기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드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조금 레드 오렌지라고 봐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얘만 발랐을 때 놀란 거죠. 전 오렌지 립이 진짜 안 봤거든요. 채도 높은 오렌지 립이. 요거는 발렌티노 뷰티의 로소 발렌티노의 202R 컬러입니다. 정석 레드에서 얘도 핑크빛이 더 많이 도는 느낌인데 얘도 되게 너무 촉촉하게 발려요. 루비우보다 조금 더 핑키쉬하고 조금 더 맑은 느낌의 레드예요. 입생로랑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208번 틴트예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정석 레드거든요. 전 루비우, 현 루비우, 디올 999, 발렌티노 뷰티, 그리고 요건 입생로랑인데 입생로랑 틴트가 제일 트루 레드예요. 제가 생각하는 핑크빛도 오렌지빛도 섞이지 않은 정말 그냥 빨강. 인스타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던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321번 스트로베리 레드입니다. 요거거든요. 요건 굳이 따지자면 코랄과 핑크가 적당히 들어간 레드? 일단 오버립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트 시그널 얘기를 계속 이어서 혀가 헤어져면은 제가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진짜로. 저는 연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걸 안 치우고 잔다고? 저거를 아직까지 안 치웠다고? 오죽했으면은 생활 규칙으로 청소하기가 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청소는. 아, 요거 두 개 안 보여드렸거든요. 페리페라 32번 킹리적 쿨심이랑 3C 블러워터 틴트 세피아인데 패스. 스트로베리 레드를 일단은 블러셔로 한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로는요 그냥 이렇게 콩콩 찍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찍는 이유는 진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살살살 퍼트려줍니다. 퍼트려줄 때도요 막 문대면 안 되고 손에 힘을 빼고 짧은 터치로 퍼트려줘야 되거든요. 하여간 저는 거기 가면은 연애와 명성을 위해서 나갔다가 청소만 하고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연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제가 연프에 진짜 관심이 없고 남의 연애 봐서 뭐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도 로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은 스트로베리 레드를 입술에 되게 얇게 깔아줄게요. 얇게. 바깥쪽 위주로. 안쪽은 다른 컬러 레이어링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스트로베리 레드 요게 제가 치크에 올리니까 조금 따뜻하게 올라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발렌티노 뷰티 블러셔를 좀 더 진하게 보이게 여기 레이어드 해주고 디올 999를 입술 안쪽에 아니야 대쪽같이 블러워터 틴트 세피아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블러워터 틴트 광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2020년도, 2021년도에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이런 포슬포슬한 파우더가 들어간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몽글몽글하게 뭉치거나 아니면은 립 상태에 따라서 요플레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피아 컬러는 레드에다가 브라운 한 방울 살짝 들어간 조금 어두운 컬러여가지고 얘를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저처럼 밑에 다른 컬러를 깔고 안쪽에 레이어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쁜 레드립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버릇이거든요? 화장하고 마음에 들면 하는 게 버릇인데 최근에 알았어. 이렇게 메이크업 초반, 중반, 마무리까지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빨간 블러셔랑 빨간 립을 얹어주면 피부가 조금 더 탁 형광등 켜진 것처럼 더 맑아 보입니다. 제가 또 지금 파우더 처리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올라오면서 여기 올라왔던 트러블이 살짝쿵 또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라인 마지막에 그리는 거 처음 보시죠? 블랙 컬러로도 안쪽에 점진적으로 어두워지게 이렇게 헤어를 하고 왔고요. 제가 헤어하는 영상이랑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분리한 이유는 헤어하는 게 안 궁금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난 메이크업만 보고 싶은데 하고 괜히 메이크업 영상에 헤어하는 것까지 길어져 버리면 조금 루즈할 수 있어서 일부러 제가 분리를 해놨고 헤어하는 방법은 오른쪽 아이카드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하고 다녔던 레드립, 레드 블러셔 메이크업인데 연습을 하려고 했던 메이크업이에요. 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한 연습의 단계였어서 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했던 거 지금 영상 열심히 찍고 있어요. 3월 말까지는 다 정해놨거든요. 아,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